홈파티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을 지어 떠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아십니까? 미지근한 맥주를 들고 빈 피자 박스를 바라보며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당신만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의 남성들이 매일 관계 속에서 겪는 정확한 감정입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느낌이죠. 오늘 저는 이 역학 관계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언어적 해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여성의 자존심, 에고에 너무나 파괴적이라 여러분 대부분은 두려워서 사용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러분은 비참한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고 자신감 넘치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1년 후 그는 숨을 너무 크게 쉰다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하는 데 성공했고 가장 병적인 부분은 그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끝없이 승인을 갈구하고 숨막히는 통제를 받는 것이 관계의 본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테스트하고 당신이 실패할 때마다, 그녀가 압박하고 당신이 굴복할 때마다, 그녀가 협박하고 당신이 애원할 때마다 당신은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약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그녀의 매력을 하나씩 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이념이나 현대의 연애 조언보다 더 깊은 그녀의 DNA 깊은 곳에서 그녀는 당신이 자신보다 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때마다 그녀의 사랑의 작은 부분이 죽어갑니다. 제가 말하는 왕관은 단지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녀가 걷는 방식,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 당신을 보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꿰뚫어 보듯 마치 당신이 거기 없는 것처럼 가끔 돈과 확인, 밸러데이션을 내뱉는 가구인 것처럼 보는 그 눈빛에서 말이죠. 그 왕관이 커질수록 당신은 작아집니다. 결국 당신은 그녀 왕국의 하인에 불과하게 되고 그녀는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낍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테스트의 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가 강한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하지만 끊임없는 테스트 행위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남자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침식 작용과 같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당신의 척추를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 그래, 자기야, 다 좋아 라고만 말하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스운 점은 이겁니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녀의 테스트가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해진 것을 미워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었음에도 당신이 실패한 것을 미워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당신이 변해버린 모습을 미워합니다. 차량 등록국, DMV에서 3시간 동안 줄을 서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비참함이 그저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에서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끊임없는 테스트, 조종,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자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죠. 다른 커플들을 보며 닫힌 문 뒤에서는 모든 남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코드를 해독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이것을 단칼에 끝내는 말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무기를 꺼내 봅시다. 여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파괴하는 첫 번째 문장, 귀에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그녀가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방식이나 화난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알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내가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도 내가 만난 다른 여자들과 똑같네. 똑같은 불안감, 똑같은 게임, 똑같은 드라마. 넌 완전히 예측 가능해. 이 말이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모든 여성이 자신이 예외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같지 않고 독특하고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다를 특별한 존재라고 믿죠. 당신이 그녀에게 그녀는 그저 또 다른 여배우일 뿐이고 다른 모든 여자가 사용하는 낡은 대본을 읽고 있는 단역 배우일 뿐이라고 무심하게 알릴 때 그녀의 자아인식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깨집니다. 식당 밖에서 말다툼하는 커플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독특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른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호수처럼 고려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하다고? 넌 내 전 여자친구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마치 너희 모두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냥 조롱한 게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듯한 침묵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 거울을 들이대며 그녀가 자기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모든 사람의 영화 속 엑스트라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 어쩌면 이것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떠나는 것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겠다고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녀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어차피 난 약속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십시오. 그녀가 전 남자친구가 문자를 보낸다고 언급하면 잘 됐네. 둘이 잘 해결해 봐 라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녀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가 떠나는 것에 대해 수용을 넘어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녀의 모든 현실이 무너집니다. 마치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며 포커를 치고 있었는데 당신이 아예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고전적인 조종을 시도했던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보통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녀는 당신이 싸워주길, 헌신을 증명하길, 재고해달라고 애원하길 원합니다. 대신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사실 내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 이렇게 쉽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녀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그녀는 말까지 더듬으며 사실 진심이 아니었다고, 당신이 신경 쓰는지 보려고 테스트한 것뿐이라고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여자의 왕관을 박살내는 세 번째, 그녀의 성적 자아상입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섹슈얼리티가 자신의 초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비장의 카드이자 핵 옵션이며 당신의 인생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무심하게 거에 경멸하듯이 성적으로 그녀가 특별할 것 없고 그저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라고 내비칠 때 심리적 충격은 자존심의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저속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기 위해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관찰처럼 말하십시오. 솔직히 우리 관계의 육체적인 부분은 항상 그냥 무난한 수준이었어. 난 훨씬 더 열정적인 관계도 가져봤지만 뭐 괜찮아.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서 뛰어날 순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치 날씨에 대해 말한 것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느라 침묵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최종 병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장난감 총이라고 말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가장 강력한 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클로버 2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으니까요. 다른 모욕들은 그녀가 쳐내거나 합리화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모든 여성은 자신이 침대에서 정말로 평범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반응입니다. 조종으로 감염된 관계를 위한 항생제입니다. 건강할 때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이런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무기를 휘두를 때, 조종과 이합, 정서적 테러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요소, 바로 비교 게임입니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관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을 보면 갑자기 당신은 낭만적이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커플을 보면 갑자기 당신과의 관계는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를 파괴하는 방법은 비교를 뒤집는 것입니다. 알아? 제이크 여자친구는 남자들끼리 노는 밤에 대해 절대 불평 안 하던데. 사라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떠난다고 협박하지 않아. 내가 여자를 잘못 고른 것 같네. 비교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녀가 얼마나 빨리 비교를 멈추는지 지켜보십시오. 동의의 기술, 메서드 오브 어그리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뇌를 완전히 고장나게 만듭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방어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말을 던집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약한 남자의 반응. 아니야, 자기야, 존중해. 제발 떠나지 마. 강한 남자의 반응. 내 말이 정말 맞아. 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분명히 난 그 사람이 아니네. 짐 싸는 거 도와줄게. 그녀가 당신은 진짜 남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내 말이 맞아. 진짜 남자라면 이런 행동을 참지 않겠지. 지적해줘서 고마워. 그녀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나도 똑같이 느꼈어. 서로 시간 낭비하기 전에 끝내는 게 좋겠다. 동의의 기술이 통하는 이유는 여성의 공격이 진정한 진술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진술로 이장한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방어하는 대신 동의할 때 테스트의 프레임 전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저항을 예상하고 주먹을 날렸는데 당신이 옆으로 비켜서서 그 힘으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박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한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남자에게 소리치며 그가 한심하고 약하며 자신이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라고 비난합니다. 이 남자는 논쟁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내 말이 100번 맞아. 이걸 참고 있는 내가 한심하네. 오늘부로 끝이야.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쇼핑몰 한가운데 세워두고 댓글창은 그가 그녀를 버린 것이 잘못됐다는 여자들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누군가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남자들의 반응도 가득했습니다. 여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무너질 거라 예상하고 떠날 때 그녀 없이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합니다. 쫓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 구구절절 문자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살아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더 잘 삽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녀가 유치하다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나쁜 영향이라고 했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녀가 시간 낭비라고 했던 취미를 즐깁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가 당신에게 헝벌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휴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 태양계의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던 구름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실존적 이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녀의 모든 자존감은 당신의 행복에 자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위에 지어졌는데 당신은 그녀가 사실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패턴은 너무나 예측 가능해서 거의 과학적입니다. 여자가 남자가 쫓아오길 기대하며
극적으로 떠납니다.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삶을 즐기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갑자기 그의 도움이 필요한 응급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러 그의 집에 나타납니다. 남자는 예에 바르지만 쌀쌀 맞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시계처럼 정확하게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성 심리를 정말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본능적입니다. 새가 둥지를 짓거나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요. 그녀들이 악해서 정교한 감정적 덫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녀들의 본성입니다. 정갈이 쏜다고 해서 정갈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정갈이 하는 일이니까요. 여자들이 테스트한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갈과 달리 여성은 당신이 그 침을 피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덫에 걸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강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테스트는 비밀스러운 간청입니다. 제발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도록 당신이 충분히 강해줘. 모든 조종은 사실 기도입니다. 제발 이걸 간파해줘. 그래야 내가 마침내 당신을 존경할 수 있으니까. 스톡홀름에서 갈등 상황의 커플을 모니터링한 심리학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여성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남자가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면 남자가 위로하려 할 때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실제로 더 빨리 감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녀의 혼란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녀의 생물학적 반응은 진정됩니다. 그녀의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부서지지 않는 남자가 있구나.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쪽이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쪽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승인, 확인, 존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난 다른 모든 남자는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은 첫 번째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들이 취약함을 몰아주면 여자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현상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쟁에 대해 울고 두려움을 공유하고 불안감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의 매력은 지옥에서 얼음이 녹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여자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방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대고 싶었던 바위가 사실은 모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던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한 달 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공통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를 남자로 볼 수 없었다고. 가혹하죠? 네,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당신의 상담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자신이 무너져도 될 만큼 삶이 정돈된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 무관심의 기술을 터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보이지 않았던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일까요? 관계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당신을 소유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잃을 것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습니다. 거울 기법, 미러 메서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차갑고 거리를 둔다면 당신은 더 차갑고 더 거리를 두십시오. 그녀가 무례하다면 당신은 무시하십시오. 그녀가 떠나겠다고 위협하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떠나 있으십시오. 이것은 옹졸하게 굴거나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주는 에너지에 맞춰 당신도 행동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리석은 게임을 하고 싶다면 어리석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여성들은 락사를 다시 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그녀를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일어난 적 없는 일이 됩니다. 모든 희생, 모든 양보, 그녀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순간이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 단 한 번의 순간, 그것은 영원히 돌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과거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입니다. 그녀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 속에서 당신은 항상 악당이었고 그녀는 항상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워 무브는 그녀 없이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녀를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의 드라마, 게임, 끊임없는 테스트가 없는 삶을 진심으로 선호할 때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의 왕관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무기들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무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녀가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대체 가능합니다. 이 행성에는 말 그대로 수십억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녀 없이 더 행복할 때 당신은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없다면 당연히 더 행복하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이 로맨틱 코미디와 사랑 노래에 세뇌되어 고통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열정이고 통제는 관심이며 조종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힘든 노동이어야 하고 끊임없는 희생과 끝없는 양보여야 한다고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사람과의 관계는 쉽고 물 흐르듯 하며 당신의 삶을 깎아먹는 대신 더해줍니다. 아내가 수년 동안 친구들에게 남편 험담을 하고 약하다느니 지루하다느니 하며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는 걸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따지고 피해자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냥 여자들끼리의 수다였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넌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확실히 그럴 수 있고. 우리 둘 다 업그레이드하자. 그는 다음 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6개월을 그를 되찾기 위해 보냈고 갑자기 그가 가졌을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들은 잃을 수 있는 것만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존중합니다. 그들은 멀어지는 것만 원합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것입니다.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에는 흥미를 잃지만 멀어지는 장난감에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동의의 기술은 언어적 반응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녀가 드라마를 만들 때 당신은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과하다는데 동의하고 물러납니다. 그녀가 게임을 할 때 당신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임이 유치하다는데 동의하고 성숙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녀가 애정을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친밀감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하고 다른 곳에서 찾거나 아예 찾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성은 끊임없이 한계를 찾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어디인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는가? 대부분 의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치 물이 수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경계가 없다면, 제방이 없다면, 무제한의 통제권을 준다면, 물은 모든 것을 범람하고 파괴합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의 상황이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넌 이해 못해. 달라. 우리 관계는 복잡해. 우린 역사가 있어. 아니요. 당신의 상황은 독특하지 않고 당신의 여자는 다르지 않으며 당신의 관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똑같은 전술에 무너진 또 다른 남자일 뿐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깨어나느냐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느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자들이 남자에게서 듣기 두려워하는 말들은 사실 그녀들이 절실히 듣고 싶어하는 말들입니다. 통제불능의 자존심을 가진 여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왕관을 쓴 여자, 정복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진 여자, 그 여자는 비참하고 지루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렇게 공허한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이 그 왕관을 벗겨낼 때, 게임을 거부할 때, 일어서서 당신의 척추를 되찾을 때, 당신은 자신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녀 자신으로부터, 무제한의 권력이 만들어낸 괴물로부터, 존경할 수 없는 남자와 함께하는 비참함으로부터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제 말에 동의도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네, 자기야 라고 말하며 눈치를 보고 매일 조금씩 죽어갈 것입니다. 그게 더 쉽고 익숙하고 자신을 잃는 것보다 갈등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망가진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선제적으로 사과합니다. 테스트를 테스트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조종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가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황제야, 그녀는 당신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 넌 이미 잃었어.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넌 이미 혼자야. 방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뿐이지. 진실은 이 말을 사용하고 이 전략을 실행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거나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가 되는 것이고 솔직해지는 것이며 거짓과 조종 위에 지어진 관계에서 마침내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특별하지 않다고 말할 때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닙니다.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솔직한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녀 없이 더 행복할 때 당신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끊임없는 갈등 없이는 당연히 더 행복합니다. 여자가 두려워하는 이 말들은 파괴의 무기가 아니라 건설의 도구입니다. 존중을 바탕으로 현재의 관계를 재건하거나 당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없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위한 벽돌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두려움 속에 삶어 계속 눈치를 보고 계속 커져가는 그녀의 왕관 밑에 들어가기 위해 몸을 움츠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두려워하지만 들어야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지만 은밀히 갈망하는 무관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에 실패하는 어린아이 대신 그녀가 당신을 테스트하며 바랐던 그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남깁니다. 모든 여성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물러 있지만 그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떠난 상태. 당신이 그녀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분노도, 사랑도, 증오도 아닌 그저 무를 느끼는 것, 왜냐하면 그때가 그녀의 힘이 진짜로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왕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빨간 버튼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내일 당신은 그녀의 반응과 상관없이 해야 할 말을 하는 남자로 깨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누르지 않고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녀의 1인극 속 엑스트라로
남은 인생을 보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남겨지되 신경 쓰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무관심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조종이 너무 지나칠 때, 왕관이 너무 커졌을 때, 당신의 자존감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때, 주저없이, 사과 없이, 자비 없이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여자가 두려워하는 말을 내뱉는 남자보다 더 최악인 유일한 것은 그 말을 내뱉기가 너무 두려웠던 남자이기 때문입니다.